이런 멍청한 것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제가 목격한 건 충격적인 폭력 현장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가정부를 때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가정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34년 전 사라진 제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이 가정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미란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전국에 200여 개의 매장을 둔 한정식집 미란가게 창업주예요. 가난한 시골 출신에서 외식업계의 여왕이라 불리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분식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미란각을 일궈냈죠. 그날은 김동철 회장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갔어요. 사돈간의 정기 모임이었죠. 대저택에 들어서니 정말 웅장하더군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그리고 궁궐 같은 본체까지. 정문에서 현관까지만 해도 10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를 축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을지 생각하며 숙연해졌어요. 성민이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38살의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정말 대견한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서도 숙제를 다 해놓곤 했죠. 때로는 너무 의젓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일찍 철이 든 거였거든요. 식사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 쪽으로 갔어요. 안사돈 홍순자가 며느리들과 함께 분주히 준비하고 계셨죠.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을 걸어보려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여자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궁금해서 소리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니 뒷마당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큰 며느리 윤지영이 한 가정부를 향해 소리치며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45살로 겉보기에는 품이 있는 재벌가 며느리 같았는데 이런 모습이라니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에 봤던 우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가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줍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정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얼굴,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34년 전 사라진 제 딸 하은이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까지 모든 게 하은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특히 그 순수한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에 걸린 작은 열쇠 모양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죠. 그 안에는 하은이의 전니가 들어있거든요. 34년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 목걸이입니다. 하은이가 7살 때 빠진 이빨이에요. 그때 하은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생해요. 이빨 요정이 올 거라며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가 제가 몰래 용돈을 넣어줬었죠. 가정부는 40살 정도로 보였어요. 키와 체형, 심지어 눈매까지 하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코 모양도 비슷하고 입술 모양도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가정부가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성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은이와 닮아서였을까요? 그 여자의 모든 움직임이 어린 하은이를 연상시켰어요.
지영이가 제 존재를 눈치채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아, 가정부가 그릇을 깨뜨려서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에 대한 꾸중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였거든요. 지영이의 표정이 너무 잔인했어요. 마치 그 가정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군요.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같았죠. 40살 여자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발음도 조금 부정확했고 문장 구조도 단순했습니다. 뭔가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정하게 말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도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맑고 투명한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정신이 미성숙해서 엄하게 다뤄야 해요.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가정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은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제 딸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34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하은이라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그 가정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기도 했어요. 34년 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1990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날 아침의 햇살, 하은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후의 절망까지 모든 게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란인의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였죠. 남편 최강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분식점은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공간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하은이는 6살이었어요. 경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였죠.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늦고 행동이 서툴렀지만 그 순수한 미소만으로도 저희를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하은이는 특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몸을 흔들며 따라 불렀죠. 비록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은이를 아파트 놀이터에 데려다주고 분식점으로 돌아왔죠. 1시간 후에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은이는 그네를 특히 좋아했거든요. 높이 올라갈 때마다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하은아, 엄마가 금방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네, 엄마. 하은이가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1시간 후 놀이터에 갔을 때 하은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하은아, 하은아,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온 동네를 뒤졌죠.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 상가, 지하 주차장까지 모두 찾아봤어요. 엘리베이터 안, 계단 밑, 심지어 쓰레기통 뒤까지 모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줬어요. 함께 찾아줬죠.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상가 사장님들도 모두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하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사관들이 와서 조사했죠.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을 찾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준비해. 유괴범의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차갑고 무서웠어요. 목소리 변조기를 쓴 것 같았어요. 제발요,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 딸만은 돌려주세요. 돈 없으면 죽인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5천만 원이요. 저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분식점 매출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였거든요. 좋은 날에도 15만 원 정도였어요. 남편 광수와 저는 울면서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친척들, 지인들, 심지어 사채업체까지 찾아갔죠. 하지만 담보도 없는 저희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은이만 살려주면 평생 갚을게요. 하지만 범인들은 돈이 없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했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그때마다 하은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범인들이 눈치채고 도망간 거예요.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죠. 하은이의 행방도 영영 모르게 되었고요.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남편 광수는 그 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했죠. 매일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밤마다 하은이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결국 3년 후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하은이 이름을 부르면서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은이를 찾아달라고 중얼거렸어요. 아들 성민이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성민이는 4살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이미 누나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받았는데 유괴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누나는 선천적 심장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민이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아버지까지 잃은 아이에게 누나가 유괴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성민이는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가끔 누나 이야기를 꺼내며 그리워했지만 진실은 모른 채로 자랐죠.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분식점에서 시작해서 한정식집으로 그리고 지금의 미란가까지 키웠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모든 성공이 하은이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딸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돈을 벌수록 그날의 무력함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매년 5월 20일이면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은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빌었죠. 그 산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에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혹시 하은이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 싶어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성민이는 제 이상한 습관을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니가 슬퍼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켜봐줬어요. 가끔 함께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대고 혼자 갔어요. 성민이에게는 누나의 기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강해진 게 말이죠. 약하면 또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철벽을 쌓고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성민이에게조차도요. 재혼도 했습니다. 현재 남편 이정호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예요. 좋은 사람이죠. 성민이도 잘 따라요. 하지만 하은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거든요.
정호도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묻지 않아요. 배려심 깊은 분이에요. 34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가끔은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어제 본 그 가정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정말 하은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나이도 맞고요. 정말 혹시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바보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가정부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제 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비서 강태연을 불렀어요. 태연이는 20년간 저와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죠. 제가 밀양각을 키워나갈 때부터 옆에서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 모든 비즈니스를 꿰뚫고 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태연아,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사장님. 김동철 회장 댁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에 대해 알아봐줘. 특히 김수진이라는 사람을. 태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저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태연이의 장점이에요. 쓸데없는 질문 안 하고 일부터 처리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조심스럽게 해. 들키면 안 되거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틀 후 태연이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태연이는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해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죠. 김수진 40살.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택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가족은 없어? 없습니다. 신원이 좀 애매해요. 15년 전부터 기록이 있는데 그 이전은 확인이 어렵더군요. 15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걸까요? 너무 이상했어요. 40살 여자의 과거가 15년 전부터밖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출생신고 같은 건 확인했나? 그것도 이상해요. 출생신고가 늦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양평군청에서요. 양평군에서? 네. 보통은 출생한 병원이나 거주지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다르더군요. 점점 수상해졌어요.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근처 시장에 가끔 장 보러 나온다고 하네요. 보통 화요일 오전에 온답니다. 혼자 나와? 네. 하지만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감시라고요? 왜 가정부를 감시하는 걸까요? 저는 다음 날 그 시장으로 갔어요. 1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수진이었어요. 혼자서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고 있었죠. 옷차림이 수수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옷이 좀 낡아 보였어요. 재벌가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가까이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하은이와 닮았어요. 더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걸음걸이도 비슷했고 물건을 고르는 모습도 하은이가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말투가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40살 여자의 말투가 아니었죠. 뭔가 발달이 늦은 것 같았어요. 하은이도 그런 말투를 썼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수진이는 머리를 아프다는 듯 만지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자꾸 아파서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몰라요. 수진이는 버려진 아이예요. 산할아버지,
산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산할아버지, 산할머니라고요? 하은이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혼자 있었는데 김 회장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김 회장님이라면 김동철 회장을 말하는 건가요? 왜 갑자기 데려간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목 뒤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하은이가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와 똑같은 위치였죠.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꿰맸던 기억이 생생해요. 5반을 꿰맸었거든요. 혹시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정말 하은이일까요? 나이도 맞고 외모도 비슷하고 흉터까지 같은 위치에 있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김치찌개요. 산할머니가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라고요? 하은이도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특히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를요. 어떤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요. 그리고 두부도 들어가야 해요. 완전히 똑같았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수진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마치 수진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장 보러 나왔다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분이 말을 걸어주셔서요. 지영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이 아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요. 괜한 말 믿지 마세요. 그러더니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수진이가 아파하는 것 같았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리 가자. 늦으면 또 혼난다. 수진이는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끌려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제 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DNA 검사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태연이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태연아, 김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주라. 특히 어떻게 그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순수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들 성민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4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어요.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성민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성민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현재 남편 정우는 병원에 가 있었죠.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성민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성민이는 38살의 성숙한 남자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제 모습을 보고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34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다. 34년 전이요? 너에게 누나가 있었어.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컵을 들던 손이 멈췄죠.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누나요? 어머니, 누나는 심장병으로. 거짓말이었어. 누나는 유괴당했어. 성민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럴 만도 해요. 34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은이의 실종, 유괴 사건, 남편의 죽음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가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게 누나가 있었다는 거군요. 미안해, 성민아. 너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그 고통을 견뎌오신 거예요?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를 꼭 안아줬죠. 그 따뜻한 포옹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년 5월 20일마다 산에 올라가신 거군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시니까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였죠. 그런 성민이가 더욱 고마웠어요. 저는 며칠 전 목격한 일을 성민이에게 말했어요. 저택에서 본 가정부, 그 아이가 하은이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요. 성민이는 변호사답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 가정부가 누나라고 생각하세요?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닮았어. 흉터까지 같은 위치에 있었고, 그럼 왜 장인어른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야.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만약 정말 누나라면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성민이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수진이를 대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상한 걸 본 적 있어요. 뭘? 수진 씨가 다른 가정부들과 달리 별채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다른 가정부들은 하인방에서 함께 지내는데 말이에요. 별채에서? 네. 그리고 항상 감시당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가정부 하나만 별채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성민아,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 뭐죠? 그 아이 신원이 15년 전부터밖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15년 전부터요? 응. 그 이전 기록은 없어. 성민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수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34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하은이라면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텐데요. 어머니, 혹시 DNA 검사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민이가 든든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민아, 혹시 장인어른 댁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 제가 알아볼게요. 아내를 통해서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성민아.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누나라면 꼭 찾아야죠. 그날 밤 성민이는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수진 씨는 가정부인데도 다른 가정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혼자 있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게 정상적인가? 전혀요.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김동철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어머니, 장인어른이 일주일간 유럽 출장을 가세요. 그럼 집에는 누가 있을까? 며느리들과 가정부들만 있을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성민이는 아내를 통해 내부 정보를 얻었어요. 수진이가 별채 2층에서 지낸다는 것을 확인했죠. 어머니, 내일 밤에 가봅시다. 들키면 어떡하지? 제가 다 계획했어요. 걱정 마세요. 성민이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경비원들과 미리 조율해놨고 안전한 루트도 확보해놨더군요. 다음 날 밤 저희는 저택으로 향했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성민이가 경비원들과 미리 조율해놨더군요. 어머님과 함께 오셨네요. 네,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조용히 다녀가세요. 저희는 조용히 별채로 향했어요. 본체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별채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뭔가 음산한 기운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창문에 쇠창살이 달려 있었거든요. 왜 창살이 필요할까요? 이상했어요. 성민아, 저거 봐. 창살이 왜 달려 있죠? 감옥 같네. 문에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감금을 위한 장치였죠. 너무 이상했어요. 왜 며느리를 이렇게 가둬놓는 걸까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아마 밤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봐요. 안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수진 씨, 저 기억나세요? 시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여기는 어떻게? 이분은 제 아들이에요. 성민이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수진 씨, 여기서 왜 이렇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며느리예요.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며느리라고요? 가정부가 아니고? 네. 김준호 씨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죽었어요. 김준호라면 김동철 회장의 셋째 아들이죠.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왜 여기 갇혀 계세요? 갇힌 게 아니에요.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점점 이상해졌어요. 방을 둘러보니 정말 감옥 같았어요. 창문에는 쇠창살, 문에는 자물쇠. 이게 며느리가 살 곳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다른 거였나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머리카락 좀 줄 수 있어요? 왜요?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순순히 머리카락을 뽑아줬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죠. 이제 DNA 검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저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한다고 하세요. 정말 이상했어요. 며느리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걸까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어디 있어? 큰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급하게 숨었죠. 커튼 뒤에 몸을 숨겼어요. 여기 있어요. 누구 왔었어? 방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 지영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저희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일부터 문 잠글 거야. 요즘 너무 자유롭게 놔뒀나 봐. 네. 그리고 내일부터 밥도 하루 한 끼만 줄 거야. 너무 살이 쪘어. 네. 저희는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진이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감금이에요. 그러게, 며느리를 왜 저렇게 가둬놓는 걸까? DNA 검사부터 해봅시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 일치였습니다. 김수진은 제 딸 최하은이 맞았어요. 34년 만에 찾은 제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분노, 슬픔, 안도감까지. 정말 제 딸이었어요. 긴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 딸이 저런 곳에서 학대받으며 살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성민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누나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알아봐야죠. 그래, 진실을 밝혀야 해.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딸을 찾았지만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민이와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성민이는 변호사로서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법무법인의 조사팀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했죠. 어머니, 김준호 씨 사망 기록을 확인했어요. 언제 죽었다고 나와 있어? 3년 전이에요. 교통사고였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해? 사고 경위가 좀 의심스러워요.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성민이는 김준호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장인어른의 셋째 아들인데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지적장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과 같은 장애가 있는 여자를 결혼시킨 거였죠. 하지만 왜 하필 하은이였을까요? 그럼 하은이는 어떻게 김준호와 만났을까? 그것도 조사해 봤어요. 15년 전 기록을 보니까 성민이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경기도 양평군에서 농사짓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수진 씨를 키웠다고 나와 있어요. 노부부? 네. 하지만 10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후에는 김동철 회장이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 김준호와 결혼시켰고요. 이상했어요. 왜 김동철 회장이 갑자기 수진이를 데려간 걸까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34년 전에 어머니 분식점 단골 손님이었어요. 뭐라고? 저는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홍순자, 그런 이름의 손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실종되기 전날에도 분식점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정말 설마 안사돈이. 성민아, 혹시 유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추측이지만 하은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괴해서 키운 후 성인이 되면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 딸을 유괴해서 자신의 며느리로 만들려고 했다니요.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도 안사돈이 하은이를 감금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형수님이에요. 지영이가 왜 최근 들어 수진 씨를 더 심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 그건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제 딸이 그동안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성민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네, 어머니. 법적 조치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큰일이에요. 뭔 일이야? 형수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무슨 계획? 회사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형수님이 강성호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더군요. 강성호? 사기꾼이에요. 여러 재벌가에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전문가죠.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끔찍했어요. 성민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누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만 해야 해요.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성민이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하은이를 그곳에 둘 수는 없었어요. 저희는 즉시 경찰과 함께 저택으로 향했어요. 성민이가 검찰과 협력해서 영장을 받아왔거든요. 안사돈과 며느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안사돈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내 아들에게 필요했어요. 34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하은이를 구출했을 때 그 아이는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야 했죠. 괜찮아, 하은아. 이제 엄마가 있어.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34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도 체포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강성호라는 공범도 함께 잡혔고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 네. 이제 누나를 치료하는 일만 남았어요. 긴 악몽이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의 진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죠.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재벌가의 충격적인 범죄였으니까요. 안사돈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나요?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순수해 보여서 변명이었어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느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강성호도 자신의 역할을 실토했어요. 여러 재벌가를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안사도는 유괴, 살인, 감금, 학대 혐의로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며느리는 공모, 학대, 사기 혐의로 15년형을 받았죠. 강성호는 사기, 공갈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은이의 회복이었어요. 하은이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래, 하은아. 엄마야.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엄마는 그동안 너를 계속 찾고 있었어. 하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 이제 천천히 기억해보자. 저는 밀양각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하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성민이가 대신 사업을 관리해줬어요. 매일 함께 요리를 했어요. 하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만들어줬죠. 어머니, 이 맛 기억나요? 정말?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성민이도 누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누나, 앞으로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고마워, 성민아.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현재 남편 정우도 하은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은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고마워요, 아버지. 저희는 함께 하은이를 키워준 양평의 노부부 묘소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 하은이도 무덤 앞에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웠어요. 어머니, 이제 매년 5월 20일에는 셋이 함께 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목에 걸린 열쇠 펜던트 속 전니는 이제 현실이 된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1년 후 하은이는 밀양각 신메뉴 개발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고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죠. 하은이는 특히 디저트 만들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저희는 함께 요리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비록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하은아.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34년간의 고통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딸을 되찾았고 악인들은 처벌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죠.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은이의 기억도 점점 더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릴 때의 추억들,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조금씩 떠올리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